자,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19번은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메소드랑 그 다음에 충격량 메소드, 그렇죠? 운동량과 충격량, 마지막 가속도, 뉴턴의 힘과 가속도, 이 세 가지로 풀어보는데요. 우선은 딱 눈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벌써 여기 거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이렇게 거리가 주어진 걸 봤을 때 요게 이제 얼마만큼 힘을 누적시켰느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메소드를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운동량과 충격량, 맨 마지막에 가속도 요 방향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던 놀이기구의 연직 방향 일자님 F와 중력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P를 지날 때까지 가속되다가 여기까지 가속이 되다가요. 그 다음에 P를 지난 순간부터는 이제 중력만 작용해서 여기서부터 중력만 작용해서 최고점 Q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Q의 높이는 각각 H와 3H로 주어져 있고요. H와 3H.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지면에서 Q에 도달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초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좀 또 좋은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에너지 메소드를 한번 써보게 되면 결과적으로요. 이제 이 부분은 외력이 존재하잖아요. 중력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점부터 요 Q점까지는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요. 이 F가 일한 만큼 에너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전체 이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포텐셜 에너지로 장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풀리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는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구간이 됩니다. 이 EH 구간은요. 되겠죠? 그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F라는 힘으로요. 그쵸? H라는 힘을 받았더니, 이제 요 위치에 올라오게 될 거 아니에요? 요 위치에 올라왔을 때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H만큼 힘 받았을 때, 이때 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이 놀이기구 질량을 우리가 이제 M이라고 한다면, 이 놀이기구가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리고 정지해 있던 애 여기까지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던 애가 이만큼 가면 속도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상황을 모두 이제 해석한 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을 보게 되면 이제 에너지 보존 구간. 여기서부터는 F라는 게 없어요. 외력이 없고, 오로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쭉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장전되죠. 사실은 이 포텐셜 에너지 장전되는 게 뭐냐면, 원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중력이, 즉, 여기서 요 mg라는 중력이 EH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H 쓸까요? 예. EH만큼 얘가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그걸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날아갈 애를 계속 운동할 애를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얘가 증가하죠. 증가하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가 된다. 이게 전반전과 후반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게 되면 이 F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H만큼 일한 거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갖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는 보면 질량이 우리가 M으로 놨으니까 mg 얼마만큼 여기 전반전 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속력을 V라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 속력은 0, 이때 속력 V, 나중 속도는 어떻든 최고점까지 올라가니까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2분의 1 M 운동 에너지니까 mv 제곱이 m이 안 써지니 얘는 mv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요. 결과적으로 mg라는 이 중력으로 얼마만큼 장전한 거예요? EH만큼. 여기 있던 애가 EH만큼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이거고,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보세요. 이때 2분의 1 mv 제곱이 있었는데, 그쵸? 이 2분의 1 mv 제곱이 0이 되도록 다 깎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 감소량도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 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예제를 보면 지금 이 에너지는 양이거든. 양이야, 양.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이거예요. 얘네들 같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 그대로 쓸게요. FH는 mgh 플러스 요거 대신 요거 써주면 돼요. mgeh니까 EMGH. 됐죠? 그럼 요거 해주면 얼마? 3mgh입니다. H 약분되면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말한 처음에 가해준 이 외력이라는 것은
3mg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다 풀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1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해보죠. Q에서요. 요거 끝지점. 요거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결과적으로 이 mg라는 중력으로 얼마만큼 올린 거예요? 얼마만큼? 3h만큼 올렸잖아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mgh 뭐 했던 거 그거지 뭐 여러분 뭐 외웠던 거. 그렇죠? 근데 F가 한 일은 자 F는 얼마만큼 일했어요? H만큼 일했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H만큼 일했다고. 근데 F가 뭐였어? 우리 계산했잖아. 3mg.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F 곱하기 한 얼마만큼 F가 이제 누적됐냐면 H만큼 누적되는데 F 자체가 3mg예요. 거기다가 H만큼 누적. 그거 얼마? mg 3h나 3mg h랑 똑같죠. 그래서 F가 한 일과 같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3배다라고 해서 중력이 mg였잖아요. 그거의 3배, 3mg.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요거 구하면 되는데 이거 쉬워요. 보세요. h가 얼마냐? 지금 요거 안 쓴 것 중에 하나가 3초거든요. 3초. 그럼 잘 보세요. 얘들 평균 속도 얼마예요? 요 구간에서. 2분의 v죠. 그 다음에 0하고 v니까 요 구간, EH 요 운동할 때 이 평균 속도 얼마예요? 2분의 v예요. 그럼 보세요. 2분의 v라는 첫 번째 구간 속도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운동했더니 h 같대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2분의 v라는 똑같은 평균 속도로 얼마 동안 이동했더니 EH 같대요.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시간이 속도가 똑같은데 거리 2배 같다는 거는 얘 속도 비율이 1대2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예, 얘가만 1로 갔다면 뭐 1분 뭐 1초 지나갔다면 얘는 2초가 지나가야지 2배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 걸린 시간이 3초라고 쉽게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1초란 얘기고 얘가 2초란 얘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여기 1초 운동, 여기 2초 운동에서 총 3초 운동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끝났어요. 잘 보세요. 처음 속도 0이죠? 나중 속도 V인데 이 V를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용하면 돼요. 중력과 속도가 10이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1초에 10씩 빼먹는데 여기는 2초 운동했죠. 그러면 1초 때 10 빼먹고 다음에 1초 때 또 10 빼먹어서 0 되려면 얘가 얼마야 되는 거예요? 얘가 20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력과 속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여기서 뭐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여기 속도가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요걸로 계산해 볼게요. 처음 속도 0, h 구하는 거예요. 나중 속도 얼마? 20. 평균 속도 얼마? 10이죠? 10이랑 속도로 몇 초 동안 운동? 이 부분은 1초 동안 운동한 게 바로 h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1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m 이거 잘못됐어요. 1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해가지고 에너지 메소드로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